예, 이번 시간에는 과식과 소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의 모든 질병의 주범이 과식입니다. 과식. 이 식사에서부터 병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식이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이고 주범이에요. 근데 이 과식이라는 게 기준이 뭐냐?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원장님, 저는 밥을 하루에 요만큼밖에 안 먹습니다. 반 공기만 먹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적당히 먹고 적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식입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과식이 뭐고 그 반대 소식은 어떤 게 소식일까요? 과식보다 적게 먹는 게 소식일까요? 물론 이제 적을 소자입니다. 적게 드시는데 적게 먹는 것이 소식인데 그 적게라는 것이 기준이 뭐냐? 이게 참 애매모호하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천편일률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태만상, 백인백색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드시는 양이 다릅니다. 체중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소화 능력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드시는 양이 다르고 평소에 드시는 습관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과식과 소식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식은 일단 어떤 게 과식이냐? 나의 위장,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 들어간단 말이죠, 음식물이. 근데 위에 어떤 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장이 이제 늘어납니다. 상상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 뭐 위장의 크기를 뭐 어느 정도다 라고 이제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 늘어나는 정도가 다 다르고. 그런데 위가 늘어날 정도로 드시면은 우리가 포만감을 느낍니다. 포만감. 아, 배가 부르다 라고 느낍니다. 배 부른 감. 네. 배 부른 감을 느낄 때까지 드시면은 그건 벌써 과식입니다. 그러면 배부른 감을 느끼기 전에 숟가락을 놓으면, 식사를 중단하면 그게 소식일까요? 네, 그것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게 참 어느 정도까지가 소식이고 어떤 게 과식인지를 명확하게 아직까지 어떤 분도 이제 규명을 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게 드시라. 그냥 뭐 3끼를 드시던 것을 1끼를 줄이세요, 2끼를 줄이세요, 1일 1식 하세요, 2식 하세요,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알고 보면은 이 과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양만 가지고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예. 그리고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많이 드시더라도 배부르게 포만감이 들 때까지 드시더라도 그것을 다 연소를 시켜서 소모를 해주고 빼줘서 배출을 시켜주면 괜찮습니다. 질병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질병을 극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식사로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질병이 낫는 것인가, 질병이 나을 정도로 어떻게 소식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요점인데 어떤 A라는 분이 있고 B라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A라는 분은 하루에 한 끼에 식사를 하실 때 밥을 반 공기씩 드세요. B라는 분은 한 끼에 2공기 정도 드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양적인 것만, 양만 따지면 A라는 분이 소식이고 B라는 분이 과식입니다. 네. 2공기 드시는 분이 반 공기, 이게 무려 몇 배입니까? 4배 드시는 거지 않습니까? 4배나 드시니까 이분이 과식이 되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분이 훨씬 더 많이 아프고 병이 많고 약도 드시고 병원에 다니고 어쨌든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2공기 드시는 분은 항상 활력이 있고 혈기왕성하고, 이분은 그럼 많이 먹으니까 혈기왕성하고 활력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임상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면 A라는 분은 알고 보니까 하루에 1000보도 겨우 걷습니다. 1000보도 못 걸어요. 그런데 B라는 분은 2공기 드셨지만은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10,000보 이상. 그러니까 운동량은, 식사는 4배나 했는데 운동은 알고 보니까 더 많이 하더라는 거죠. 10배 이상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비율이 중요합니다. 비율. 수입 대 지출의 비율. 그러니까 몸에 들어온 거, 섭취한 거, 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이 드신 거니까 이 섭취한 것 때 이것을 연소시켜서 분해시켜서 써먹은 거죠. 예, 배출시킨, 그 빠져나간 겁니다. 배출한 것. 우리 몸에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비율이 이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 수입대 지출의 비율, 제가 쉬운 용어로 수입대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섭취한 것 때 연소시킨 비율입니다. 들어온 것 때 나간 것의 비율이에요. 이것보다 이것이 많거나 둘이 비슷하면 우리는 절대로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좀 과식을 하더라도 식사를 하셔서 영양소를 섭취하신 것만큼 우리가 일을 하거나 이게 노동이죠.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셔서 이거를 연소를 시키고 분해 배출시키면 우리는 절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 때문에 과식으로 인해서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이게 적은 겁니다. 이것보다 이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은 것보다 많이 드시고 드신 것보다 적게 써먹으면 그 남는 잉여분의 영양소가 칼로리가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만든다. 염증. 예, 지방을 만들고 이 나쁜 지방이 염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위장에 염증이 생겨요. 위염. 우리 병원에 다니시면은요, 내과에 가시면은 이 위염 하나도 못 고칩니다. 평생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으면 소염제나 뭐 항생제나 뭐 염증이 생기면 소염제, 항생제를 쓰시죠. 그 다음에 위통이 생기니까 진통제를 쓰시죠. 그리고 소화 효소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장벽도 이게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 이완제를 쓰고 이런 약들을 쓰시면 일시적으로 좋아질 뿐이지 이 위장염이 절대 낫지 않습니다. 내과에서 내과약을 먹고 위장염을 완전히 고쳤소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분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질 뿐이지 근본적으로 위장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것과 요것의 비율이더라고요.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내용이, 그래서 양보다는 비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과식이나 소식의 개념은, 소식은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적게 드시면 소식인 거고, 내가 이 노동이나 운동을 해서 움직여서 연소시키고 분해시키고 배출시키는 것보다 많이 드시면 그게 과식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 반 공기만 드신 A라는 분이 과식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두 공기나, 이분의 4배나 드신, 2공기나 드신 B라는 분이 소식입니다. 왜냐, 이분은 양적으로는 많이 드셨지만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이 배출을 시켰기 때문에 몸에 남은 잉여분의 칼로리가 없어요. 잉여분의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지를 않고 복부 비만이 없고 혈관이 깨끗하고 혈액이 맑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어떤 병도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없고, 그래서 이분이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나는 밥을 누구보다는 적게 먹는데 그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아픕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